20년째인데 한 번도 돈 잃어본 적이 없습니까? 없죠.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낯익은 분이죠. 네, 장기투자의 달인 존버 신개미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제 주식 이야기를 해왔다면 오늘은 제 남편의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HMM 계좌 까주실 수 있나요? 우리 뿌니들은 계좌 까주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요, 이거 계좌 까게 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설득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오빠 계좌를 까야지 구독자들이 좋아해. 조회수가 올라가. 한 번만 까줘. 이래갖고 겨우 이제 설득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고요. 네, 계좌를 공개해 주시죠. 짜잔! 사랑합니다. 갑자기 급 사랑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계좌는 2015년 7월 1일 날 주당 6,920원에 500주를 매수해서 이후로 조금씩 계속 타기도 했고 감자도 당하고 7대1 주식도 없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HMM을 지금 가격으로 생각을 해서 4만원대부터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계속 떨어지는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 HMM 차트 보여드립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어요, HMM. 그쵸? 딱 차트가 현재까지 딱 U자죠. 2015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던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내 얘기부터 해야겠어. 아니, 내가 오빠를 2014년에 만났어요. 삼성 SDI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16만원에 샀던 게 8만원대, 9만원대가 돼서 삼성 SDI가 안 좋다. HMM이 과거에 현대상선이었어요. 현대상선 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77,000원에 팔고 현대상선을 그때 8,000원에 샀으니까 56,000원에 산 거죠.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감자했으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삼성 SDI 지금 최고가가 90만원, 80만원, 90만원. 현재 지금 오늘 얼마예요? 60 얼마인데 아무튼 최고가가 80만원 뭐 요랬으니까 10배는 올랐겠죠. 그럼 그 돈이 몇 억은 됐었겠다. 그치? 안 팔았으면 현대상선을 샀습니다. 삼성 SDI를 다 팔고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데 감자라는 거나 감자탕 처음 끓여 먹어. 아니 갑자기 몇천 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그게 감자라는 거야. 그러더니 2,800원이었나? 모르겠어. 안 봐서. 2,8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4,300만 원어치를 샀다가 이제 오빠가 제가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물을 타줬어요. 1,500만 원어치 물을 타줬어요. 제 주식을. 근데도 잔고가 8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없는 셈 치자 이거는. 응? 다른 증권회사에 옮겨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파는 순간 오빠가 내 본전 안 챙겨줄까봐. 강제 장기 존버를 한 거야. 저는 원래 존버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저는 스윙 매매를 좋아하고 오빠는 장기 투자를 좋아하십니다. 얼마까지 가셨죠? 저는 주식을 안 봐서 얼마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사고 하도 안 보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에 산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주식을 보통 제 와이프인 경우는 매일 주린이라고 매일 아침부터 보고 있는데 저는 자주 봐야 몇 달에 한 번. 결과적으로 저는 존버가 맞는 스타일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매일 주식 보고 떨어지면 힘들고 올라가는 기분 좋다가 딴 거 떨어져서 또 힘들고 저는 그런 게 싫고 결과적으로 쭉 갖고 갔다가 그냥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윙이라서 아침 9시부터 점심 3시 반까지 주식 창만 보고 이랬다가 이랬더니 오빠는 그거 왜 보고 있냐? 그거 살 때만 보면 되는 거를 왜 보고 있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바닥을 찍었던 현대상선이었던 HMM이 여기서 저는 밑바닥을 찍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800만 원 된 거 봤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못 갚네. 빌려준 거 뭐 땡이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도 좀 스윙 매매잖아. 그래서 야, 너 그거 왜 안 팔아? 막 이랬단 말이야, 나한테. 야, 너 뭐 어떡하려고 그래? 왜 안 팔아? 그러다가 우리 HMM이
코로나를 만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기 시작하더니 저희 오빠 계좌 봤죠? 저희가 이게 유상증자부터 다 받았지. 그렇지. 유상증자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이만큼 내려간 거고요. 오빠는 그래서 정말 이만큼 큰 수익을, 왜냐면 계속 뭐를 탔으니까 비중이 점점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HMM을 매수를 했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HMM에 대한 뭔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우선 삼면이 바다고 우선 수출로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운주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멋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으로 큰 해운회사는 한진이랑 현대상선이었는데, 맞아. 현대상선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애지중지하던 회사라 원래 주가가 얼마였죠? 예전에 잘 나갈 때? 한 30몇만 원 30몇만 원이었던 정확하게 주가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가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없어지지 않을 거란 그냥 믿음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한 면이 바다고 해운업은 한진해운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렇죠. 한진해운이 없어지면서 현대상선에 대한 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왜냐면 이거는 없앨 수 없는 회사거든요. 언젠가는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남편은 주가도 안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대형주는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잘못 잡잖아요. 하락 추세로 가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상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 하락 추세로 가기 전에 잡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쇠퇴기를 맞이하다가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장기 존버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꺾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뭐 2천 몇백 원에서 뭐 열 몇 배가 오른 걸로 보이지만 이거를 땡겨서 보잖아요.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주식을 보고 있으면 팔고 싶어요. 맞아. 주식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주식을 맞아. 보고 있으면 뭔가 사고 싶고 맞아. 그 보다 보면 또 딴 사람 제3자한테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또 혹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손실이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손실 폭 많고 주식 좀비 되고. 나 9시부터 그쵸. 3시 반까지 주식 좀비잖아. 주식을 잘 골라서 믿을 만한 대형주에서 존버를 하면 평균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거는 회사 나름이죠. 회사 나름이죠. 그거는 회사 첫 정말, 번째가 회사를 잘 고르는 거예요. 정말 장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안 없어질 이 회사. 회사가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장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1위부터 몇 위까지 해서 없어진 회사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진짜 회사 네. 선택이 중요한 거야. 저는 우선 코스닥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코스닥이 코스닥은 나쁘다는 안 회사는 아니지만 코스피에서도 상위 100위 뒤로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회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제일 인정받고 제일 위에 있는 회사 안에서 고르는 거죠. 그 회사 중에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르긴 하는데 애널리스트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예. 친한 애널리스트들과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인맥이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이제 좋은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데, 바이오주는 절대 안 합니다. 전 바이오주 좋아해요. 살아보지도 맥락이 않아요. 너무 커서 롤러코스터 가는다는 거 같고 막 상한가 갔다가 내가 막 절대 그런 오빠한테 카톡, 오빠 나 오늘 상한가 갔어. 오빠가 하지마. 그만해. 결과적으로 제 주식 인생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집안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네, 실패한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99.9%의 100점 100승이에요. 확률로 성공을 하시는데 무조건 저희 아버님은 한 번 사면 3년 있다 보세요. 아예 주식 자체를 살 때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를 보시는데 사고 나서는 3년 동안 그냥 아예 주식을 보질 않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성공을 했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HMM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렇죠. 사라고 한 건데,
내가 왜 몰빵했냐면 나 그때 돈 있었으면은 다 샀을 거야. 그러면 왜냐면 지금 아주 부자가 되셨겠는데. 물은 뭐 그런가? 그치, 아주 부자가 아니 되셨 근데 마음고생 어떡해? 주식을 창을 보실 분들은 존버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진 이유가 제가 주식을 계속 봤으면 오늘이 4월 29일인데 오늘까지 못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예. 중간 손절했지. 사람들은 주식을 20개, 30개, 50개, 60개 막 이렇게 사잖아요. 저는 많아봤자 5개 안쪽.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뭐 다 성공한 것 같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오빠는 차트도 안 보고 그냥 기업만 믿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3개의 주식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HMM인데 현대를 참 좋아해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몇 년 보유하셨죠? 대략 11년 정도 존버를 하셨잖아요. 10년 정도 한 거죠. 네네. 그동안 수익률이 어땠나요? 지금 최종 수익률 말고. 뭐 안 좋았죠. 네. 안 좋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둘 다 반토막 나 있었어. 근데 중요한 게 어차피 안 팔면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오빠 괜찮아? 내가 왜냐면 또 이것도 물을 막 탄 거야 오빠가. 왜냐면 또 상투 잡았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상승 중일 때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형주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 전에 마이너스 50%온 거예요, 2개가. 그래서 코로나 때는 완전 이건 무슨 없어지는 줄 알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치? 진짜 영끌에서 몰빵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인생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오빠 괜찮아? 오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아니야? 아무렇지도, 나 왜? 뭐 얼만데? 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와, 대단하다. 저 정신력 대단하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차 플러스로 나왔고 많이 벌고 나왔고요. 모비스는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도 주가보다는 사업권을 본 거잖아. 그렇죠.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오빠가 장투하는 기준은 없어지지 않는 네. 우량한 회사.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장투도 하면 안 된다, 뭐 주식하면 다 실패한다, 주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운이 좋았든지 어쨌든 간에 현재 제 주식 인생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남들 다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오빠는 정말 여윳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돈이 많으셨나 봐요. 주식을 사실 때는 없는 셈 치고 사셔야 됩니다. 맞아. 그냥 까먹고 뭐 살아야 돼. 이 주식을 산 부동산처럼. 다음에 제 생각은 이게 다음 달에 좀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한번 샀으면 이제 10년 뒤에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빠를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인 거야. 왜냐면 이게 복리로 굴러가니까 내가 아무리 수익 매매를 해도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돈을 벌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요즘. 근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오빠 말대로 없어지지 않을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가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승기에 사는 것보다는 하락세에서 다시 이제 머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 사는 게 좋고, 실적 발표를 하잖아.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조금씩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회사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1년 안에 주식을 파실 분들이나 뭐 6개월 안에 파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물론 맞겠지만 생각은 샀으면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아니 가끔 싸우고 힘들게 하고 서로 힘들 때도 물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이걸 이혼하니 어떻게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믿고 내 와이프는 계속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내 옆에 있을 거고 계속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옆에 그냥 같이 가는 거지 그거를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오빠가 저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했어. 저 애간장을 내가 진짜 이 오빠 나 1년간 간 봤잖아. 그래서 왜 저렇게 간을 보나 했더니 오빠 저 주식을 고를 때도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끝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떨어진다고 기분 나쁘실 게 없는 게 떨어지면 물을 타면 돼요. 그냥 회사가 안 없어질 거니까. 아니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하락기에 있을 때 섣불리 물 타면 나중에, 왜냐면 오빠는 그만큼 여유가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물을 탈 때 여유가 그렇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무조건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빠는 여유가 좀 있었어. 자랑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락기에서 이렇게 머리를 들 때 물 타세요. 안 그러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대상선을 HMM을 너무 빨리 물 탄 거야. 난 좋았어. 나는 2,500원대 그때 나는 이거 없어지는 줄 알고 물도 못 탔어. 오빠 근데 그때 물 타자 좀 이러지 않았어? 오빠가 물 타자 그랬는데 내가 없어! 없는 셈 쳐! 됐어! 그랬거든요. 그때 물 탔으면 나 부자 됐다. 그치? 저는 뭐 5,000원에도 물을 많이 탔거든요. 주식은 결론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도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죽을 때 돼봐야 아는 것 같고. 이거 항상 하는 말인데 그거 명언인 것 같아. 인생의 성공 실패는 죽기 전에 알 수 있다. 그렇지. 네. 결론은 이제 그 주식은 팔아봐야 아는데 아직 안 파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팔 때가 정말 수익인 거잖아요. 언제 파실 예정입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목표가가 오면 파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래프, 차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목표가를 봐요. 그래서 현대차도 목표가가 오니까 바로 팔아버렸고, 현대모비스는 목표가가 왔었는데 잠깐 딴짓하는 순간 다시 내려가서 아직 못 팔았고, 이제 그렇죠. HMM은 목표가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본 시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치? 그렇죠. 이제 고개 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H&M을 파시면 많은 수익이 생기시잖아요. 그런가요? 뭐 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는 우선 네. 금고에 넣어둘 수 있는 걸 뭔가를 살 것 같아요. 또 이런다. 아니, 밖에서 굴러다니는 건 별로고, 저는 이제 금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이아 반지가 됐던지. 그 동치미에 나가서도 다이아몬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거든. 제가 참 다이아몬드를 특이하다고 남자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오빠랑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욜로 그냥 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러면 좋은 거고, 우리 오빠는 야 먹으면 똥으로 가는 거 그거 왜 돈 쓰냐 이런지. 그러니까 제가 우선 술을 끊었더니 술 먹는데 돈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집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거를 진짜 오타군 게, 아니 다이아몬드를 했으면 밖에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보고 좋아해요 혼자. 그리고 또 금고에 다시 넣어놓고. 그러니까 돈 벌어봤자 나랑 아무 상관,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도 어쨌든 저랑 결혼해서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습니까?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좋습니다.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저랑 코드가 좀 안 맞아요. 아무튼 저는 제가 벌어서 저 쓸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종목 백화점이고 집중 투자자잖아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종목 백화점은 일단 부담이 없어요. 한 종목이 많이 떨어져도 비중이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다른 종목이 많이 오르면 거기서 채워지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집중 투자를 하면은 이게 많이 떨어지면 어떡해. 대신 집중 투자의 장점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집중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는 해봤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랑 비슷해.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야. 근데 집중 투자자들은 얘가 많이 오르잖아요.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 거기다 장기 투자까지 하잖아. 눈덩이처럼 복리로 쌓여.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큰 돈이 된 거잖아 지금. 위험 부담이 싫으면은 종목을 한 10종목 정도로 나누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겠다. 그럼 장기 투자로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빠를 보고 느낀 게, 앞으로 나의 갈 길은 집중 투자의 장기 투자구나. 근데 일단 종목부터 정리를 해야 돼. 정말 좋은 주식을 골라서, 아직은 지금 주가가 너무 아직 고평가 상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지금 시작이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제가 공부한 종목에 집중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할 겁니다. 10년, 20년 그 회사가 꺾이기 전까지. 네, 그렇게 하기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습니다. 모든 유명한 투자자들은 다 장기 투자를 그치, 하고요. 워렌 예. 버핏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삼성전자만 샀어요. 아버님? 아니 아버님 말고.
돈만 생기면 삼성전자 사고 아, 오빠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뭐 계속 진짜 딱 한 부럽다. 종목 계속 사고 있어요. 여태까지 안 팔고. 지금도? 네, 계속. 누구야? 삐리리, 예,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이제 말씀 못 드리고요. 여태까지도 안 팔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부자, 완전 부자 됐겠네? 그렇죠. 한 30년 전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주가에서 지금까지 월급 나면 거의 다 몰빵식으로 처음에 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되더라. 그래서 맞아. 기사를 보면 택시기사분이 건물주 되고 뭐 이런 분, 삼성전자만으로 월급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삼성전자만 사서 이렇게 건물주 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만 파면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죠. 망하면 네. 쫄딱 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쵸. 솔직히 대우 같은 회사도 망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맞아. 제일 중요한 건 그 회사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회장님 따라 회사는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오너니까. 그리고 회장님의 성격이 돈은 잘 버는데 좀 양아치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아무리 상승 추세라도 그런 건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 그렇죠. 갑자기 빵에 갈 수도 있고. 정주영 그 명예회장님의 마인드를 좋아했고 자식들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현대만 가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은 삼성도 좋아하시지. 그치. 저희 아버님도 삼성 옛날부터 주주셔요. 옛날에 삼성 한 주가 3,000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회사를 어떻게 고르느냐.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성격과 원래 사생활이 있다면 원래 사생활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건 지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요즘에 보다 보면 어떤 마인드인지는 약간은 알 수 있잖아요. 회사를 어떻게 네. 운영하느냐를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가 봤더니 오너 말고 임원들이 막 그 회사의 주식을 사잖아? 그럼 그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 왜냐면 자기 임원들은 객관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갈 줄 알잖아. 그 다음에 보는 게 여윳돈. 무조건 여윳돈. 무조건 여윳돈. 없어도 될 돈. 그 다음에 주식을 처음에 살 때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3배는 물 탈 돈이 있어야 돼요. 아, 현금 보유. 저는 물을 무조건 탈 생각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물 한 번 타고 기다렸다 또 물 한 번 타고 그 다음에 또 물 한 번 타고 한 4번 정도 타고 그냥 존버. 매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지워버립니다. 이번에도 또 지웠다가 제 와이프가 또 이걸 찍자 그래서 어플을 다시 깔았어요. 어젯밤에 새로 깔아가지고 우선 핸드폰에서 어플을 삭제를 해야 돼요. 오빠 그 정도야? 있으면 눌러보고 싶잖아요. 아, 진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기업에 대한 확신도 확신이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건강. 오빠 정신적 건강. 그치? 나 스트레스 너무 안 받아야 힘들어. 나 되고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이 오늘 뭐 코스피가 폭락을 했니 뭐랬니 폭락을 했나 보다. 안 돼, 신경 안 써. 내 주식 얼마 됐는지 신경 그러니까 안 써? 저는 옛날부터 와이프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주식 산 거 자체도 지워버려요. 내가 몇 주를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빠가 성공한 주식 투자자가 된 게 그 주식 투자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 깜빵에 가거나 계좌를 잊어버리거나 뭐였잖아. 아무튼 그런 부르는 거네. 우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한 번 사면 3년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럴 만한 주식만 사라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한 번 사면 3년. 그래서 저는 그냥 3년까지 못 보지 않고 한 1년에 뭐 한두 번 볼 때 있고 살 때는 또 몇 번 보고 하지만 오빠 나 오늘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해줬잖아. 저는 우선 기본 3년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상투를 많이 했어? 상투도 그게 회사가 좋았고 회사가 좋았으니까 상투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유명한 애널리스트랑 뭐 애널리스트들. 투자자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좋대. 좋대. 결과적으로 제가 뭐 장투를 해서 어쨌든 다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웃으면서 찍을 수 있지.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오빠 어떡하나. 내가 먹여 살려야 되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근데 하나도 걱정 안 하더라고. 와, 뭔가 백이 있나? 모비스를 40만 원대 11년 전에 산 거예요. 어떻게 되셨죠? 그래서 뭐 똑같죠. 주식은 제가 사면 떨어져요. 모든 주린이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시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고 안 팔면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가 막 좋으면 사고 떨어져. 무조건 떨어져. 저는 여태까지 모든 주식이 사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사면 다 떨어지는데 그냥 원래 떨어지는 거니까 살 때부터 물을 찰 생각을 하고 사요. 그러니까 상투를 잡았다든지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500원짜리 과자가 지금도 500원은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아무리 상투를 잡아도 10년 후에는 뭐 그 상투가 최저가가 돼 있는 거죠. 주식 인생이 몇 년째예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째인데 한 번도 돈 잃어본 적이 없습니까? 없죠.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은 마인드구나. 그냥 안 보면 돼요. 회사를 잘 골라서 와, 안 보면 돼요. 소름 끼쳤어.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 떨어졌을 때 팔아야 있는 거잖아요. 안 팔니까? 안 팔면 올라갈 때까지 안 팔면 돼요.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잃을 수가 없는 게 많은 걸 주식인데 아는 내 남편에 대해서. 근데 그래요? 코스닥이나 바이오주나 엄한 주식들은 빛이 없이 떨어지는 게 한가 맞고 없어지지. 한가 맞고 한가 맞고 없어져. 없어지고 그냥 그런 주식만 안 고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 장기 투자의 달인 존버 신개미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니, 저도 제 남편이랑 주식 얘기 이제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린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심오한 투자 철학이 있으셨군요. 저도 앞으로 종목 백화점 종목 다 줄이고 오빠의 마인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합니다. 돈 버셨으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주린이들에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성공하신 분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도 장기 투자 좋은 종목을 고르면은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주린이의 얘기가 또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